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자,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산자, 그 다음에 문자열, 리스트 이 세 가지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잘 따라오시면 자, 어렵지 않게 파이썬의 이런 기본적인 연산자의 특징들, 그 다음에 문자열, 리스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산자 내용인데요. 자, 연산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산술 연산자, 비교, 할당, 논리, 비트, 그 다음에 멤버십,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연산자, 이렇게 여러 종류 연산자가 있는데 각각의 연산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연산자 사용하는 방법들에 익숙해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종류가 처음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제 코드들 여러 번 연습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 연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연산자, 산술 연산자가 되겠고요. 산술 연산자는 사칙 연산에 사용되는 어떤 기본 연산이 있고요. 그거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그러한 형태의 연산자들로 결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 연산,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을 반환하는 그러한 연산자, 퍼센트라는 심볼을 이용해서 나머지 값을 반환하는 연산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 연산자가 이제 곱하기 연산자예요. 그 곱하기 두 개를 써서 거듭 제곱, 제곱을 표현하는 그러한 거듭 제곱을 표현하는 그러한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두 개를 이용해서 나눈 값의 몫을 반환하는 그러한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 값, 그 다음에 거듭 제곱, 그 다음에 목,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습니다. 더하기 하고 싶으면 A 더하기 B, 빼기 하고 싶으면 A 마이너스 B,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사용되는 구조하고 거의 이제 유사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심볼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있는데 나눗셈 할 때 이렇게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산술연산자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눗셈과 관련된 연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A하고 B라는 변수에다가 자, 보시는 것처럼 100하고 5를 이용해서 각각 변수를 이렇게 변수의 값을 할당을 해주죠. 그래서 A는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더한 값을 출력을 했더니 105가 출력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눗셈을 했었죠. 그래서 A를 B로 나눴어요. A를 B로 나누고 자, A를 B로 나눈 거에 타입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자, 그 결과값은 20.0이 됐고요. 20.0이 됐고요. 타입은 뭐가 되느냐? 플롯이 됐습니다. 플롯이 됐어요. 자, 그리고 A를 B로 나눈 것의 나머지를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값이 어떻게 됐죠? 자,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연산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자, 연산을 한 결과의 타입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다가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타입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연산 과정에서 뭔가 타입이 바뀔 수가 있구나. 인티저가 뭐 플롯이 될 수가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이후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디버깅 하시는, 그러니까 오류를 수정하는 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내용이죠. C하고 D를 각각 10하고 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print C, 그 다음에 D 값으로 C를 이렇게 나누었더니 자, 무슨 일이 생겼죠? 값이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오류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 오류의 내용은 뭐 zero division error. 자,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0으로 어떤 값을 나눌 수가 없는데 0으로 어떤 나누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값의 연산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이러한 그 예외 케이스는 잘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뭐 발생을 했을 때 적절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예외 처리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예외 처리 파트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변수가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변수 간에 어떤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연산자가 있고요. 자, 거기서 사용되는 그런 심볼은 자, equal 두 개를 이용해서 같다라는 걸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지 않다를 표현할 때 이제 not equa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not에서 사용되는 심볼이 느낌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를 이렇게 not equal, 느낌표와 equal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두 개의 변수가 같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각각의 이 부등호 심볼과 부등호와 이퀄 심볼로 결합이 된 그러한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은 항상 무엇이냐? 자, bool 타입입니다. bool 타입 뭐라고 했었죠? false나 또는 true. 자, 이 두 가지 값을 가지는 게 이제 bool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항상 bool 타입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A와 B가 각각 10하고 5라는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하고 두 값 가지고 같냐, 같지 않냐, A가 더 크냐, 또는 A가 B가 뭐 더 크거나 같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그 값의 결과. 자, 어떻게 되나요? A하고 B가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결과는 false. A하고 B가 같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결과는 true.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가요? 결과는 true. 자, B가 A보다 더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false. 자, 이렇게 값들을 출력을 해주게 돼요. 어때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예.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할당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당 연산자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이 equal 연산자는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자, 배정문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어떤 값을 뭐 특정 변수에다 이렇게 넣고자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자, 그래서 뭐 x에다가 이렇게 10을 뭐 할당을 한다던가 이런 내용들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자, 이게 arithmetic operator와 결합이 돼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그 composite type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 더 복잡한 어떤 배정 연산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신
앞에서 살펴봤던 arithmetic operator가 그대로 결합이 돼서 사용이 되게 돼요. 규칙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규칙은 자,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나머지, 그다음에 거듭 제곱, 그다음에 자, 몫을 가져오는 이런 연산자들이 이제 쭉 이제 붙어서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되느냐? 자, A의 플러스 이퀄 B를 하게 되면 자, B 값을 그냥 저장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A 더하기 B를 한 값을 A에다가 할당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빼기 한 값을 할당을 하고 곱하기 한 값을 할당을 하고 이러한 규칙들을 그대로 할당 연산자에서 그대로 arithmetic operator와 결합해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왜 이렇게 쓰이게 되느냐? 코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케이스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좀 주의를 하시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자, 수학에서는 자, 요 이퀄 연산자가 같다라는 거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x, y 하게 되면 두 개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수학에서는. 자, 그러나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자, 이 녀석이 같다가 아니라 할당 연산자가 되는 거죠. 자, 할당 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x에 y를 이렇게 넣게 되면 y의 값을 x에 저장을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두 개가 같은지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 페이지에서 봤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등호를 두 개 써서 표현을 해야지 자, 수학에서의 같다 하고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걸 알아두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에다가 25를 뭐 이렇게 할당을 하고요. 뭐 B에다가 A를 할당을 하게 되면 A하고 B 모두 다 25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플러스 이퀄 연산자. 그다음에 자, 나누기 이퀄 연산자를 각각 쓰게 되면 자, A와 B 값을 더해서 A에다 할당을 하니까 A의 값은 50, B는 2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50이었죠. 그리고 B가 25였으니까 50에서 25를 나눠서 그걸 다시 A에다 할당을 하니까 A는 2.0 그리고 B는 25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전체 과정은 이제 하나의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인스턴스에서 쭉 실행이 되게 되면 변화되는 값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A의 값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A의 값이 25였다가 50이 됐다가 마지막에는 2.0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연산자가 존재하지만 규칙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플하죠? 이런 일관된 규칙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연산자는 어떤 두 개의 변수 또는 한 개의 변수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각각의 결과, 뭐 true, false 이런 것들을 자, 무을 논리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기 위한 연산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연산자가 이번에는 심볼릭한 그러한 그 C에서는 보통 우리가 자, 이렇게 ampersand 두 개 또는 오어 자,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파이썬에서는 자, 키워드를 이용해서 논리 연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연산자를 보시게 되면 and, or, not. 자, 이런 어떤 그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문자열로 정의된 키워드를 사용해서 논리 연산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A and B 하게 되면 A가 true 그리고 B가 true면 뭐 그 전체 결과는 뭐 true 둘 다 뭐 참이 아니라 true가 아니라 뭐 하나라도 false면 전체는 뭐 false 이런 어떤 부을 논리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논리값을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가 역시 볼 타입
B가 볼 타입일 때 자, 진행이 되게 되고요. A가 true, B가 true, 그 다음에 A가 true, B가 false, A가 false, B가 true, A가 false, B가 false. 이렇게 두 개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조합, 총 4개에 대해서 각각의 연산자의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 or, not, not A, not B 각각 했을 때 결과값을 보게 되면 자, and 연산은 둘 다 true여야 되죠. 그래서 A하고 B가 모두 다 true일 때만 true고요. 하나라도 false면 어떤가요? 다 false로 바뀌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or는 논리 or 연산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true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A나 B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 true를 출력하게 되고요. 자, 모두 다 false이게 되면 A도 false, B도 false이면 A or B는 이제 false가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not A는 A가 true이면 false로, false이면 true로 바꿔주기 때문에 자, A가 true인 경우에 이렇게 false로 출력이 되고요. A가 false인 경우에 true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not B도 마찬가지죠. B 값이 true를 가지고 있으면 false로, false를 가지고 있으면 true로 바꿔주기 때문에 false, true, false, true로 출력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앞에서 봤던 어떤 관계 연산자와 이제 결합해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제 보면 자, A와 B의 어떤 관계를 분석을 하고요. 두 개를 분석을 해서 두 가지 값이 모두 다 true인 경우에는 true를 출력할 거고요. 하나라도 false인 경우에는 false를 출력하겠죠. 아래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크냐 또는 C하고 D가 같은데 그게 거기에 not을 취했으니까 C하고 D가 결국엔 같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true면 or 연산자이기 때문에 값은 true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결과를 보면 어떨까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A하고 B를 비교해가지고 B가 더 큰가요? B는 10이고 A는 5네요. 자, 그래서 자, A하고 B를 비교하게 되면 그 결과의 값은 뭡니까? true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하고 D가 같느냐를 비교를 했으니까 두 개가 같죠. 각각 C하고 D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값이 true네요. 자, A하고 B의 크기, C하고 D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두 개의 결과에 대해서 AND를 취했으니까 자, true and true는 어떻게 될까요? tr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true가 출력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한번 볼까요? A하고 자, B 그 다음에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A가 B보다 더 크냐? 거짓이죠. false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C하고 D가 같느냐를 비교를 합니다. 자, 어떤가요? true가 되겠네요. 자, 그러나 이 true의 결과에다가 자, not을 취하니까 자, 그 연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false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false와 false의 or 연산을 취하게 되니까 전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 결과가 이런 식으로 false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연산식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을 때 제가 풀이해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이러한 그 해석 과정을 잘 적용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그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거는 뭐냐면 변수의 값을 이제 이진수로 취급을 해서 이진수에 대한 비트 연산을 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연산자는 and, 그 다음에 pipe, 요 or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at 심볼은 이제 x or, exclusive or가 되겠고,
자, tilde를 쓰게 되면 이거는 이제 x의 보수 연산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꺽쇠연산을 이제 두 개를 쓰게 되면 이거를 이제 비트를 이제 쉬프팅하는 그러한 이제 연산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꺽쇠 왼쪽으로 가는 모양을 꺽쇠를 두 개 쓰게 되면 비트를 왼쪽으로 이동을 하라. 그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가는 듯한 이런 방향을 표현해서 꺽쇠 연산을 두 개 쓰게 되면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려면 어떤 숫자 값을 이진수로 표현하고 이진수에 대해서 and, or, x,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 보수 연산, 시프트 연산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여러분들이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공대 학생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공대 학생이 아니라면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관련 자료들을 조금씩 한 번씩 더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공대 학생들이라면 비트 연산 같은 것들 다루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A하고 B가 각각 0, 0, 1, 1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A와 B를 비트 엔드 했을 때, 비트 O 엔드 했을 때,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R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보수 연산을 계산했을 때, 자, 각각의 결과입니다. 0하고 0을 엔드 하니까 그 결과는 0이고요. 0하고 1을 엔드 하니까 역시 0. 1하고 0을 엔드 하니까 0이고요. 자, 1하고 1을 엔드 하니까 1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여러분들 로지컬 오어 엔드 이거하고 비슷하게 자, 1은 마치 true처럼 그리고 0은 마치 false처럼 취급이 된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0하고 0을 엔드 하게 되면 0이 되는 거고 1하고 1을 엔드하면 1이 되는 자, 이런 과정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5원은 어떨까요? 하나라도 1이면 그 결과가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0하고 0을 5하게 되면 0이고요. 나머지는 하나 이상이 1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모두 다 1로 표현이 됩니다. 자, X5는 exclusive OR라고 해서 자, 두 개의 값이 같으면 0이고요. 하나라도 다르면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0하고 0은 두 개의 값이 같죠. 그래서 0이고요. 0, 1 또는 1, 0을 연산하면 자, 값이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1, 1 이런 두 개의 값이 같기 때문에 결과는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수 연산은 자, 0하고 1을 이용해서 자, 그 결과가 서로 이제 대가 되는 것들을 이제 취해 주기 때문에 자, 0이 들어왔을 때는 1로, 1이 들어왔을 때는 0으로 바꿔 주는 그러한 결과를 내보내 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래 비트 연산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시게 되면 자, A하고 B에 각각 4하고 2 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4의 어떤 그 비트 시퀀스를 보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주석처럼 자, 0, 0, 0, 0, 0, 1, 0, 0. 자, 그 다음에 B의 비트 시퀀스를 보게 되면 0, 0, 0, 0, 0, 0, 1, 0을 표현하게 됩니다. 요게 4가 되겠고요. 자, 이게 2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두 개를 AND를 취하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떤 비트를 쭉 체크를 해가지고 AND면 1인 경우에만 1이고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비교를 하는 거예요. 0, 0이니까 0, 0, 1이니까 0, 1, 0이니까 0. 나머지는 어떤가요? 다 0이죠? 자, 그래서 이게 모두 다 0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A와 B의 AND 결과는 자, 보시는 것처럼 0, 0, 0, 0, 0, 0, 0, 0. 따라서 자, 이 녀석의 값은 뭐가 되냐면 10진수로 0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 이제 15하고 10을 각각 A하고 B에다가 할당을 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 시퀀스로 표현하게 되면 0000 1111. 자, 이게 1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0000 1010. 자, 이게 12 되겠습니다. 자, 5월을 취하게 되니까 5월 현상은 어떻게 됩니까? 0 또는 1, 1 또는 0. 하나라도 1이 들어가 있는 경우 1, 1, 뭐 이런 것들은 다 1로 바뀌게 되고 0, 0만 0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 비트 연산을 하게 되면 자, 1, 1, 1, 1, 0, 0, 0, 0이 되게 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죠? 자, 15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제 프로그램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그 비트 연산의 개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예제를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여러 개의 그 코드를 조금씩 바꿔가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자, 쉽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비트 시퀀스를 좀 알기가 어렵다. 어떻게 표현이 될까? 자, 이걸 알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요 bin이라는 함수, 바이너리로 이렇게 어떤 표기법을 바꿔주는 함수가 있었죠.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숫자 값이 어떤 그 바이너리 형태로 이진수로 표현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b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실제 이진수로 표현되는 값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membership operator. 우리가 이거 나중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특히 리스트하고 결합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membership operator는 아주 그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그 aggregated data type 안에 내가 찾고자 하는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키워드를 이용한 그러한 연산자가 사용이 되고요. 자, in, not in. 자, 이 두 가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가요, 여러분들? 직관적이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 대상 리스트에 내가 원하는 원소가 있느냐 물어보고 싶으면 A in list. 자, 이런 형태로 쓰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A가 리스트 안에 없느냐를 물어보고 싶으면 A not in list.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리스트는 안 배웠지만 뒤에서 배우게 되지만 자, 리스트 대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 대괄호 쓰는 녀석이 항상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 3, 5, 7, 9.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10 이하의 홀수로 자연수 10 이하의 집합 중에서 홀수만 이렇게 리스트로 뽑아놨구나. 그리고 원소가 1, 3, 5, 7, 9 이렇게 5개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대강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 리스트를 안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5개의 이제 원소가 있는데 자, A는 10으로 할당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사용했던 in이라는 리스트 연산자를 이용을 하게 되면 A가 10이라는 값이 우리가 위에서 정했던 5개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 안에 있느냐를 물었더니 결과가 어떤가요? false가 나오게 되죠. 왜냐? 10이라는 값은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 볼까요?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6이네요. 그래서 만약 B in 자, list 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값은 false가 될 겁니다. 그렇죠. false가 나오겠죠. 6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나 어떻게 물어봤나요? 이번에는 not in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안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true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in, 그 다음에 not in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손쉽게 우리가 어떤 대상이 되는 어떤 그 군집형 자료형, aggregate 자료형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dentity operator라고 해서 두 개의 변수가 같은 메모리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묻기 위한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is가 사용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같지 않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is not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is를 물어보면 A와 B가 같은 메모리에 존재하느냐, is not을 물어보게 되면 A와 B가 같은 메모리가 아니냐, 자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죠. A하고 B를 이렇게 5, 5로 할당을 했어요. 자 C라면 이런 식으로 A하고 B에다가 각각 5를 할당을 했을 때 자 A하고 B가 자, 메모리 구조라고 하게 되면 A에도 5, 그 다음에 B에도 5라는 값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나 C에서는 자, 메모리의 어떤 주소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5라는 값이 C 케이스에서 이렇게 할당이 되게 되면 A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B가 할당되는 메모리 공간이 서로 달라서 두 개의 값이 같더라도, 같은 값을 가지고 있더라도 메모리 공간을 물어봤을 때는 자, A하고 B가 다른 메모리를 가리키게 됩니다. 다른 메모리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메모리 위치가 같지 않아요. C에서는 이게 아예 분리된 변수 공간에서 할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지 않은데 파이썬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파이썬에서는 많이 쓰이는 어떠한 상수값을 객체로 미리 생성을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A하고 B가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변수 공간을 가지고 있을 때 미리 할당되어 있는, 미리 생성되어 있는 어떤 객체를 참조를 하게 된다면 자, 같은 녀석을 참조를 하게 돼요. 파이썬에서는. 자, 그래서 A도 같은 메모리를 레퍼런스 하게 되고 B도 같은 메모리를 레퍼런스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A하고 B에다가 5를 할당을 하고 A is B를 물어보게 되면 두 개가 같다라고 같은 메모리를 참조한다라고 결과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 내용은 이 컨셉은 자 파이썬을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자, 그런데 오히려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C를 공부했던 C나 C++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 컨셉을 처음 접하게 되면 약간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C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C에서는 개별 공간에 어떤 그 장소, 변수 공간이 잡히게 되고 값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서로 같더라도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파이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그리고 미리 이렇게 리저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수 객체가 아니라 많이 쓰이는 상수 객체가 아니어서 미리 리저브 해놓지 않고 사용자가 실제로 값을 쓸 때 그때 만들어진 메모리 공간이라면 이제 다른 메모리 공간에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C하고 D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257이라는 값을 사용을 했잖아요. 자, 이때 이 257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만드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C가 257이라는 어떤 객체를 가지고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257 역시 마찬가지로 D가 257이라는 값을 쓰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간을 레퍼런스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인터프리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문자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내부 구조에 따라서 이게 미리 만들어진 객체 공간을 재활용하게 되면 같은 메모리를 액세스한다라고 결과를 내보내게 되고요. 만약 파이썬이 이 객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할당을 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값이 같더라도 다른 메모리 공간을 참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 안에서의
어떤 동작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작성하실 때 오해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코드 자체만 쭉 보게 되면 A와 B가 각각 5라는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A is B를 했더니 true였네. 두 개의 값이 가지면 파이썬은 true라고 리턴을 해주나? 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밑에 거 보시면 어떤가요? 같은 257, 257인데 두 개를 2주로 비교했더니 이번에는 false를 리턴을 해주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코드를 해석을 할 때 보게 되면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같은 값을 가지고 2주를 비교했는데 어떤 녀석은 true, 어떤 녀석은 false를 리턴을 해주게 되는데 자, 그 이유가 어떤 객체의 메모리 위치를 비교하는 거고요. 객체의 메모리 위치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어떻게 동작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재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새로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지 이후에 어떤 프로그래밍 하실 때 혼동이 없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그런 연산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이 우선순위는 제가 아까 논리 연산을 표현을 하면서 어떤 연산이 먼저 수행이 되는지 이런 그 순서들을 쭉 표현을 해서 그 결과가 true냐 false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는데 자, 연산자를 적용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적용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만약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연산자 우선순위를 혼동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연산자를 공부하실 때 자, 기본적으로 어떤 연산이 먼저 처리가 되는지는 잘 숙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스타 이 거듭 제곱과 관련된 그 연산이었죠. 이 스타 연산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건 뭔가요? 자, 배정 연산자가 가장 낮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먼저 연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약간 그 혼동이 온다. 그래서 내가 사용을 했는데 어떤 게 먼저 처리가 되는지 조금 혼동이 오거나 혹은 낮은 우선순위의 연산자를 먼저 처리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자, 명확하게 괄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괄호를 쓰게 되면 가장 먼저 연산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뭐 x 더하기 y 곱하기 g 이런 게 있게 되면 자, 연산 순서는 x와 y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와 y하고 g를 먼저 곱하고 그 결과와 x를 더하게 되는데 자, 만약 여러분들 괄호 연산을 쓰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x와 y를 먼저 더하고 그 결과를 g하고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혼동스럽거나 혹은 먼저 처리하고 싶은 연산이 있다면 이렇게 괄호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내용이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처리가 되느냐 이게 혼동스럽기는 하는데 자, 여러분들 시간을 들여서 계속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시게 될 거예요. 꼭 막 외워가지고 뭐가 먼저 이거를 할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괄호를 써가지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라 라는 거. 대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연산이 뭐가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어떤 게 먼저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애매하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 괄호를 쓰십시오. 괄호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연산자 내용들 쭉 다 살펴봤고요. 문자열, 그 다음에 리스트 이런 것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예제 코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실습 시간에서 또는 이제 실습 그 교환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타이핑도 해보고 실행도 해보면서 결과를 얻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군집형 Aggregated Data Type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자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문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집합 형태의 그러니까 집합 형태라는 거는 이제 군집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되겠고요. 집합이라는 표현은 약간 그 혼동이 있을 수가 있네요. 이게 집합은 원래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나 문자열은 순서가 있죠. 나열된 어떤 그 단위 기호들의 어떤 시퀀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를 써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것처럼 A를 큰 따옴표로 묶은 거, 그 다음에 this is string을 큰 따옴표로 묶은 거, 또는 1, 2, 3, 4, 5라는 숫자를 큰 따옴표로 묶은 거. 자, 모두 다 문자열입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와 1, 2, 3, 4, 5는 같지 않죠. 같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는 문자열이고 하나는 정수죠.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모두 다 string 타입이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 문자열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앞서서 예제 코드에서 썼던 것처럼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변수의 할당도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예제 2.24에서 있는 것처럼 myString에다가 hello world라는 스트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 myString은 hello world라는 어떤 문자열을 참조를 하게 되고요. 출력을 해보면 hello world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통 문자열은 그 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줄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래 줄로 내려갈 수가 없는데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3개를 쓰게 되면 여러 줄의 문자열을 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 시간에서는 이제 주석으로도 쓸 수 있다, 주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줄을 가지는 그런 문자열을 보시는 것처럼 my long string 해서 큰 따옴표 3개, 그 다음에 여러 줄로 문자열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을 닫으면 자, 보시는 것처럼 my long string을 출력을 했는데 A, B, C, D, E부터 시작해가지고 last까지 출력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자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특수한 내용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큰 따옴표를 써서 또는 작은 따옴표를 써서 문자열을 표현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내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문자열로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하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escape code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 백슬래시 뒤에 오는 여러 가지 심볼들은 자, 문자열을 처리할 때 좀 특수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백슬래시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를 표현하고 싶을 때 큰 따옴표, 그 다음에 n을 쓰게 되면 줄을 건너뛰는, 그 다음에 t를 쓰게 되면 탭, 그 다음에 a는 이제 알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소리가 나오게 되는, 그 다음에 백스피드, 폼피드, 그 다음에 리턴, 그 다음에 버티컬 탭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내가 문자를 기술할 때 이렇게 escape 코드 뒤에다 특수한 어떤 심볼들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문자열을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자, 문자열을 표현을 했죠. 문자열을 표현을 했는데 자, 거기 안에 자, 백슬래시 탭을 쓰고 my escape code 그 다음에 백슬래시 n을 쓰고 is good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백슬래시 t와 백슬래시 n을 각각 탭과 뉴라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출력을 해보면 탭 공간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my escape code 뒤에 뉴라인이 들어가서 그 다음 줄에 is good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떤 큰 따옴표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쓰고 싶어서 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내용을 쓰고 이렇게 닫았다. 자, 그럼 파이썬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열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여러 개의 이제 심볼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심볼들이 어떤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석할 수 없는 코드라면 여기서 막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 큰 느낌표가 큰 따옴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문자열이 시작해야 되는데 닫는 그 큰 따옴표가 없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그 큰 따옴표 문자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떤 그 지시 심볼을 사용하고 싶을 때 백슬래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백슬래시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백슬래시 느낌표를 쓰게 되면 이게 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표현하기 위한 그 심볼이 아니라 자, 어떤 녀석? 자, 문자열로 문자 자체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백슬래시 자체를 내가 뭔가 쓰고 싶어요. 백슬래시 자체를 쓰고 싶으면 자, 이렇게 백슬래시 두 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escape 시퀀스를 살펴봤고요. 문자열에 자, 더하기, 곱하기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실습 때 해당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열을 이렇게 덧셈면사를 쓰게 되면 두 개 문자열을 이렇게 붙여주게 돼요. string concatenation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곱셈 연산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이 문자열을 반복해가지고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tring x, string y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여러 개의 문자를 이렇게 연속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tring 곱셈, 그 다음에 어떤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 이 문자를 반복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실습 때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를 이렇게 인덱싱 오퍼레이터를 써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배열하고 이제 유사한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예제로 컴퓨터 한 칸 띄고 사이언스 그다음에 피리어드가 찍혔으면, 자, 이게 자 보시는 것처럼 0번 인덱스부터 시작해가지고 16번 인덱스까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거기에 이렇게 인덱싱 오퍼레이터를 쓰게 되면 특정한 심볼을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시면 스페셜이라는 심볼을 문자를 썼죠. 그래서 SPECIAL 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면 이게 각각 0, 1, 2, 3, 4, 5, 6 0에서부터 6까지의 어떤 인덱스를 써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자, 3번 인덱스를 접근하게 되면 자, 뭐죠? 3번 인덱스를 접근하게 되면 자, C를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C를 접근하게 됩니다. 자, 음수를 이용해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음수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my string에 마이너스 1을 접근하게 되면 제일 끝에부터 접근하기 때문에 자, L이 참조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를 접근하게 되면 A를 접근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어떻게 이제 접근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슬라이싱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문자열을 잘라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덱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메일 문자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규칙은 자르기 시작할 위치에서부터 콜론을 쓰고 끝 위치 플러스 1까지를 해주게 되면 자,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자를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1번, 2.32번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문자를 이제 잘라낼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하나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컴퓨터. 자, 컴퓨터라는 문자열이 있다라면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0, 1, 2, 3, 4, 5, 6, 7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4까지를 잘라내라고 했으니까
4는 이게 3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끝 위치는 0에서 3이 되겠고요. 따라서 출력되는 결과는 COMP. 그래서 4개의 값들이 출력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되게 이제 다양한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예제 실습을 해보시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고 오류사항 같은 것들 아마 실습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 다시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이나 또는 실습 아이디에서 해당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을 자,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포매팅 해가지고 출력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마치 C에서의 이제 printf의 어떤 포맷, 문자열 포매티드 그 아규먼트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자, %s를 이용하게 되면 문자열을 뭐 이렇게 포매팅 해가지고 쓸 수가 있고요. 자, %c를 쓰게 되면 문자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 실수, 팔진수, 십육진수 이런 형태로도 붙여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을 자 보시게 되면 자 nice to %s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문자열 포매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자열은 nice to 그 다음에 뭔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you가 붙게 되는데 그 뭔가가 뭐냐? %s가 들어갔으니까 문자열이 들어올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별도의 변수처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이렇게 %와 밑를 넣어주게 되면 자, 이 밑라는 녀석이 별도의 이제 파라미터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여기 안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문자열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다양한 어떤 변수들하고 포맷 문자열하고 결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다라는 거. 그래서 숫자도 뭔가 넣어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수도 넣어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문자열도 넣어가지고 전체 문자열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예제들 따라서 나오니까요. 한 번씩 여러분들 실습 통해서 한 번씩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길이 같은 것들도 조정할 수가 있겠고요. 정렬, 왼쪽 정렬이냐, 오른쪽 정렬이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겠고, 소수점을 몇 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 때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문자열에 여러 가지 내장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string count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자, 문자열에 특정 문자가 몇 개나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 알아볼 수가 있고요. 자, 문자열에 특정 문자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 찾기 위해서 find라는 펑션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string 뒤에 내가 .find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문자를 넣어주게 되면 자, 내가 지정하는 이 문자열에 자, 해당하는 심볼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string.index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가 해당 문자열에서 자, 어디에 나오느냐.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온 위치를 그렇게 반환을 또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안에 굉장히 다양한 내장 함수들이 존재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들을 우리가 실습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역시 두 개의 문자열들을 이렇게 조인 시킬 수가 또 있어요. string 1, join string 2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까 뭐하고 같았냐면 자, string 1 더하기 자, string 2 자,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자를 이제 합칠 수가 있는데 약간은 특이한 게 자, 이게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자, 문자열과 자, 문자열이 삽입될 녀석을 이렇게 같이 넣어주게 되면 자, 그걸 반복해서 넣어주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myString ABCD에 자, 더하기 문자열 join myString 하게 되면 자, 그냥 string 1, string 2를 이렇게 합치는 형태가 아니라
자, 대상 문자열 A, B, C, D의 문자열을 합치는 건데 각각의 문자에다가 삽입을 해주는 효과를 갖게 돼요. 그래서 결과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형태로 문자열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 concatenation의 좀 확장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upper, lower 이런 펑션들도 있어요. 문자를 전체 문자를 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도 있고요. upper라는 함수. 그다음에 전체 문자를 다 소문자로 바꿔주는 것도 있습니다. lower. 그래서 대상 스트링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대상 스트링 변수가 이렇게 존재할 때 that을 써서 자, 이 lower라는 펑션을 콜해주면 그 결과값은 뭐가 된다? 전체 스트링을 다 소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코드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strip이라는 펑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문자의 어떤 특수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는. 그래서 뭐 Lstrip, Rstrip, 그 다음에 그냥 strip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펑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먼저 Lstrip은 문자열에 어떤 공백이 있을 때 왼쪽에 공백이 있으면 왼쪽 공백을 다 지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문자열이 왼쪽에도 공백이 있고 오른쪽에도 공백이 있죠. 자, 그래서 Lstrip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게 그 실행이 된 결과 보게 되면 하이 그리고 여기 뒤에 공백이 있는 겁니다. 사실 왼쪽 공백만 다 날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strip을 이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 공백을 날려줍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기 왼쪽 공백과 오른쪽 공백이 있죠. 자, 그래서 Rstrip을 이용하게 되면 오른쪽 공백을 다 날려주기 때문에 왼쪽 공백만 살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strip을 이용하게 되면 양쪽 공백을 모두 다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런 것들 실습해 보시면서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에 어떤 문자열을 치환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string 1, string 2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전체 문자열에서 내가 어떤 지정한 문자열들을 이렇게 대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제 코드 보시게 되면 뭐 myString은 뭐 time is running ou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문자열에 대해서 running out을 over로 이렇게 치환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 어떻게 됩니까? time is over로 표현이 되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뭐 split이라는 펑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그 내장 함수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한 거 위에도 훨씬 더 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써보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다룰 수가 있고요. 스플릿 이용하게 되면 문자열들을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정된 문자열을 특정 문자열을 기준으로 이렇게 끊겠다 하게 되면 자, 끊어진 문자열을 리스트로 반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hello, 한 칸 띄고 world 느낌표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 그냥 myString.split 이라고 펑션을 호출해주면 공백을 기준으로 이제 잘라주게 되고요. 특정한 심볼을 지정을 해주면 그래서 예제처럼 W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해주게 되면 문자열이 W를 기준으로 두 개의 substring으로 스플릿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다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의 예제들을 이제 실습 시간에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